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 만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언젠가 정직원이 되길 고대하는 인턴 초짜 MC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밥보다 책이 더 소중한 감성 작가 강백수입니다. 취업시장에서 쩔만큼 쩔은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겨울이에요. 거의 겨울이죠. 진짜 히트하고 틀었어요 이제. 네, 아유 이제 한 해가 이제 다 가고 있어요. 또 한 살을 먹어야 된다니. 그렇죠. 한 살을 더 먹습니다. 네. 뭐 물론 저희는 한 살 더 먹으면 끝이지만 아직 취업 준비하고 계신 취준생 여러분들한테는 더없이 쌀쌀한 가을 겨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네. 11월이 지나고 12월이 되면은 해이해지는 친구들은 이제 해이해진단 말이에요. 그쵸. 겨울 되면은. 그럼 남들 열심히 안 할 때가 어떻게 보면 또 찬스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피치를 쫙 당길 시기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 요게 문제다 하는 점들을 저희가 콕콕콕 찝어서 개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 슬슬 캐롤 소리도 들리는 오늘은 11월 마지막 시간입니다. 11월 벌써 마지막이네요. 그렇죠. 심기일전 정신줄 놓지 말자. 놓지 말자. 나처럼. 캐롤 소리에 동요되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네, 공채 탈락의 아픔을 훌훌 털어버리고 심기일전하자. 그럼 오늘의 자소서 프로필 빨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짜란. 도착했습니다. 네, 자소서 프로필 읽어드릴게요. 이름 송혜빈, 학력은 지방대 4년제 어문학과 졸업했습니다. 저번 주와 같이 어문학과 학생이 또 이렇게 프로필을 보내주셨고요. 오늘도 눈물에 우리 어문학과 출신들이. 네, 또 네. 오늘 두 분 저번 주에도 엄청 공감어린 꼼꼼히 마음. 봐주셨잖아요. 저는 저번 주에는 약간 또 그런 게 있었어요. 너무 이 고민이 뭔지 알다 보니까 네. 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약간. 네. 그래도 좋은 말씀 두 분이 많이 해주셨고 요번 시간에도 네. 이제 송혜빈 학생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말씀 많이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네, 나이는 27살입니다. 지원 기업은 SK텔레콤, 현대백화점, BGF 리테일 등 유통, 식품, 제조업계, 마케팅 분야를 지원을 하셨고요. 향후 지원 기업은 유통업계, 식품업계, 마케팅, 영업 관리 직무에 지원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이사항은요. 학점은 3점 초반, 토익은 860점, 오픽 IH, 커말 2급, 한국사 1급, 짧은 근무 경험 총 9개월 정도고요.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를 쓰면 제 자신이 어필이 될까요? 매번 서류 광탈이라 저도 주변에서도 의문인데 칼 같은 지적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분명히 칼같이 하라고 했다. 네. 본인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강수의 입가에 미소가 입가에 어머니야. 미소가 어머니야 왔구나. 넌 오늘 죽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걸로 스트레스 푸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네, 칼 같은 지적을 또 두 분이 해주실 텐데 먼저 두 분은 혜빈 학생의 첫인상은 어떠신가요? 전반적으로 조금 애매한 느낌이 좀 있네요. 애매한 느낌이요? 예를 들면 이제 학점 3점 초반, 네. 뭐 2점대로 졸업한 저에 비해서는 훌륭하지만 또 좀 애매하죠. 3점 초반은. 그리고 근무 경험이 있는데 또 짧아. 그쵸, 9개월. 9개월이에요. 토익 860? 훌륭하죠. 훌륭한데 또 이제 또 막 900점대들 앞에서는 조금 위축될 수 있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뭐가 좀 이렇게 있기는 있는데 뭐 확실하지는 않은 좀 그런 느낌들이 저는 좀 들었어요. 네. 강쌤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일단은 왜 노력을 뭐 안 했겠어요. 노력을 했겠죠. 네. 근데 우리 지원자 송혜빈님의 그 매력을 제가 감히 이 프로필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서류 전형에서는 여러분들의 매력은 컴퓨터한테 어필이 안 돼요. 컴퓨터는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력을 갖고 바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소 애매해요. 딱 뭐 하나 명확하게 이것만큼은 이 친구가 정말 잘하겠구나
라는 지금 인상을 주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루두루 역시나 노력은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떤 특정 분야에 자신 있게 본인의 강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스펙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근데 지원 기업 첫 번째 SK텔레콤 후덜덜.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말 경쟁력이 있는 친구들도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곳이에요. 네. 슈퍼 메이저.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쉽지 않은 기업인데 게다가 마케팅? 이게 그러니까 일단 프로필상으로 봤을 때 뭐 지원 기업이 희망 기업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지원할 기업인지 이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가지고 있는 이력에 비해서 목표치가 사실은 좀 높아 보인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불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본인도 지금 회의감을 느꼈던 게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를 쓰면 가능하겠느냐?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근데 저는 뭐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스펙을 뛰어넘을 정도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오히려 스펙을 쌓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차라리 스펙을 더 쌓는 게 나아. 그 정도로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늘 자소서를 좀 보면서 네. 본인이 스펙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소서를 쓰고 있느냐 아주 난도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좀 기대해 보고 싶은 게요. 네. 이따 자소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네.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친구예요. 전국 재패를 부르짖는 채치수 같은 친구예요. 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열정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분야를 지원하려면 또 준비가 필요할 텐데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할까요? 일단 영업과 마케팅 공통적으로 저는 숫자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탑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영업과 마케팅 사람 만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원가를 관리하고 지표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 숫자에 대한 이해를 키울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관련된 경험입니다. 이 영업 마케팅 직무 특히나 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관련된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다 보니까 공모전이나 아니면 인턴이나 아니면 실습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본인 자체적으로 창업을 한다라든지 관련된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영업이라고 하더라도 영업도 은근히 영업 분야가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게 어떤 유통 채널인지에 따라서 영업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 면세점, 리테일, 그다음에 슈퍼마켓, 그다음에 온라인 등등등 해서 같은 영업이라고 하더라도 채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영업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상품 카테고리에 따라서 영업의 진로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뭐 기술 영업을 하고 싶은 거고, 어떤 사람들은 서비스 영업, 어떤 사람들은 제조 영업, 어떤 사람들은 뭐 일반적인 이렇게 B2C 영업 이렇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맞춤형으로 준비를 해주셔야겠죠. 혜빈 학생이 지난 2년간 20대 대기업에서 출제한 공통 질문을 추려서 계속 업데이트를 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떤 문항들을 정리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뭐 지원 동기 기술해라. 그다음에 성격의 장단점, 그다음에 몰입했던 경험, 문제 해결 경험, 그다음 아이디어를 통한 문제 해결 경험,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각 항목에 대한 부분 오늘 특히 지원 동기에 대해서 이제 칼같이 이제 좀 지적질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뭐 요거 이따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성격의 장단점이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진솔한 모습 보여주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좀 보완하는 노력들 그 잘 강조해줘야 됩니다. 몰입했던 경험, 저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워하는 경험, 이게 바로 이 질문이에요. 몰입했던 경험. 몰입이라는 것은 본인이 단순하게 기술적인 역량만 갖고 일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말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가치관, 그다음에 그거에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 그런 것들을 진정성 있게 느끼고 정말 없는 힘도 쥐어 짜내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경험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경험에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통한 문제 해결, 뭐 창의성이겠죠. 뭐 기발한 아이디어보다도 선제적으로 문제를 도출하고 문제의 원인을 적절하게 파악했을 때 강조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혜빈 학생이 작성한 자소서 두 분 다 읽어오셨죠? 네. 네, 20자 총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빈 씨, 본 기업에 지원한 동기를 기술하라니까요. 네. 다른 걸 좀 많이 써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기를 기술하라니까요. 네. 이렇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네, 강쌤은 20자 총평 한번 부탁드릴게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욱더 내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잘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글 자체적으로 봤을 때 본인의 어떤 뛰어난 점들만 어필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서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모든 평가는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혜빈 학생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말들이니까요. 너무 언짢아하지 마시고 저희가 응원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빡!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 항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자소서 1번 항목이고요. 본 기업에 지원한 동기를 기술하라입니다. 자, 그럼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평가 의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무엇을 묻는 걸까요? 회사 입장에서 제일 나중에 우리 지원자들이 입사한 다음에 어떤 상황이 제일 열받나요? 입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본 인재가 그 인재가 아니더라? 대부분 그런 인재가 아니에요. 네. 어떤 게 열받을까요? 퇴사하는 겁니다. 아, 네, 어렵게 뽑았는데 이놈이 이제 일을 할 때쯤 되면은 도망가 버려. 그걸 제일 열받아요. 네. 이제 1인분의 전력을 겨우겨우 만들어 놨더니 그쵸. 아, 그만두더라.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일할 사람이냐? 네. 당연히 지원 동기가 명확한 사람입니다. 음.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 어떤 부분을 통해서 기여할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그걸 보면 아, 이놈이 나중에 힘들어도 이겨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그냥 복붙해가지고 이 회사가 이러쿵저러쿵 써가지고 제출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 회사에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입사했을 때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퇴사로 또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 동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로열티입니다. 얼마나 우리 지원자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우리 회사의 목표와 일치하느냐. 그리고 그걸 위해서 체계적인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입사하더라도 성과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걸 강조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고객에 충실한 현대백화점. 고객에게 충실하지 않은 백화점이 어디 있어요? 다 고객에 충실한 백화점이지. 하지만 여러분 네, 이 자소서를 끝까지 보시면 음, 이건 믿깁니다. 어쨌든 봅시다. 네. 그다음에 오프라인 성장세가 점점 둔화되는 상황이지만 업계 최초로 뭐 VR 스토어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고 제공했고 뭐 자, 다 좋은 점이야 이거. 그냥 이거 일반적인 회사 정보 나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거 읽지도 않아요. 점프합니다. 네. 이거 원래 내 거. 오케이. 내 거 점프합니다. 그럼 내가 보고 싶은 건 여기야. 오케이. 자, 평소 저는 인문학과 마케팅을 공부하며 소비자 행동 심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좋아. 나쁘지 않아. 여기까지.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여 이론을 강화시켰다. 그 외에도 통역, 전시 컨벤션, 교육업, 요식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소비자들 가까이 하면서 영업 감각을 키웠다. 대체 이게 뭐냐 이거. 영업 감각이 어떤 거냐 이거지 나는. 너무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거 어떤 거냐면 AP 등을 통해서 영업은 무엇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부족한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러이러한 노력까지 하면서 영업이 무엇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나열만 되고 있고 본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너무 내가 지금 핏대가 섰나? 어쨌든 그 다음에 중략 한편 입사 후 이거는 말 그대로 좀 뭐랄까 입사 포부잖아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데일리로 파악해 기본 소양을 쓰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데일리로 파악해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파악하려고? 이건 매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업무의 우선순위를 이해하며 저만의 매뉴얼을 갖추겠습니다. 제발 이 얘기 하지 마. 왜 본인만의 매뉴얼을 갖추겠다고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왜냐면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어요. 그럼 회사의 매뉴얼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노하우를 갖추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상관이 없는데 네. 자신만의 저만의 매뉴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일반적이고 그냥 단어 선택이 약간 우리 할 말 없어서 쓴 느낌이 네. 좀 있어요. 그냥 저만의 매뉴얼 이런 말은. 그냥 뭐 범용적이에요. 네. 그다음 이후 관련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나는 이걸 소통이라고 표현하게 소통. 소통은 2글자, 커뮤니케이션 5글자. 2글자로 표현하기 더 낫겠지. 네. 소비자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완성도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 콘텐츠를 또 기획한다는 게 프로모션을 이끌어 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마케팅 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싶으니까 콘텐츠 기획에 대한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너무 말이 화려해.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야. 인사이트. 너무 어려운 단어야. 이런 단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뭐 축적해가지고 색다른 마케팅. 그게 뭐냐 이거 색다른 마케팅이 뭐냐 이거야. 아, 그건 나 뽑아주면 알려줄게. 약간 진짜. 이런 느낌인 거 아닌가요? 이거 읽어도 읽지도 않을 거예요. 다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다 지금 날라가야 돼. 차라리 현대백화점의 어떤 그 지점, 뭐 예를 들어서 뭐 판교 지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런 그 주민 변화라든 정책적인 변화가 그 근처에 있다. 그러면 오히려 영업 마케팅 할 거면 이런 거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그냥 있는 얘기 그대로 갖다 붙여버리게 되면은 누가 보더라도 현대백화점 입사해가지고 뭐 할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안 된 겁니다. 전 이 판넬 너무 아쉬운 게 이 다음 문장이 끝내주는데 최종적으로 현대백화점만의 스타일을 구축하여 유통업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친구예요. 네.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이 다음 문장이 얼마나 명문인데 지금 이거를 지금 여기다 안 써주시면 어떡해요 이거를 지금. 걔가 이거는 모든 백화점 죄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고. 네. 그래서 아유 진짜 오늘 칼같이 또 지적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네. 제가 좀 더 평상시보다 조금 핏대를 좀 올렸고요. 제가 그냥 요즘에 스트레스 관리가 안 돼가지고 좀 더 이렇게 한 거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오늘은 노래 한 번 더 하죠. 네, 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빰! 이렇게 강쌤 평가를 좀 봤는데 백수 씨도 되게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작가적 관점에선 좀 네, 해주실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통왕이 될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이 친구는 이 자소서를 보면 소비자 행동 심리에 능통하고요, 이론도 빠삭하고요, 네. 영업 감각도 있고요, 네. 이런 이 모든 것을 조합하는 능력도 갖추었다고 썼어요. 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있고 유통업계의 미련을 제시할 것입니다라고 확언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좀 제가 좀 이렇게 좀 약간 놀리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이 능력을 이미 다 갖추고 있으면 창업을 해야죠. 아, 현대백화점 같은 기업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재능이잖아요. 이거는 저는 맞아. 약간 너무 겸양을 떠는 것도 좀 그렇지만 우리가 팩트는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죠. 분석력과 고객 프로모션 서비스를 조합하는 능력을 갖춘 게 아니라 기른 거죠. 그동안 쌓아온 거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직 현업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 현업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갖춰요. 그리고 유통업계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난 제시할 사람이에요. 근데 제시하고자 합니다지 어떻게 내가 제시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너무 자신감이 지나쳤다. 네, 그렇게 저는 문장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약간 지원 동기라기보다는 장래 희망을 쓴 것 같네요. 저는 이런 분이면 현대백화점에서 CEO로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대로 쓰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자, 일단은 지원 동기잖아요. 명확하게 때리세요. 현대백화점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한 영업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어떠한 아이디어로 수행함으로써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원했다. 나는 이러한 경로 등을 통해서 어떠한 역량을 꾸준하게 키워왔고 해당 영역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네. 입사하게 된다면 특히나 이러한 부분에서 회사 발전에 더 도움을 줄 것이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회사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했다라는 논리, 그리고 그걸 위한 본인의 역량을 좀 더 겸손하게 본인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담아서 강조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들고요.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 단어는 쓰지 말아라. 내가 이해한 단어로 글을 썼을 때 가장 글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 혜빈 학생이 지원한 이 현대백화점은 이번 하반기 때는 좀 어떤 특징들이 좀 있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 리크루팅을 진행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 대학교에 와가지고 실제로 바로 면접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기회를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원자들 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뭐 면접보다는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 결국 면접 때도 활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특히 그 캠퍼스 리크루팅 때 현장에서 이제 채용을 좀 진행할 때 그 면접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딱딱한 모습보다도 딱 진짜 막 뭐랄까 그 유통의 어떠한 그 활력
뭔가 좀 내가 정말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힘찬 모습 그리고 밝은 모습 약간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네. 너무 기계적으로 막 외운 거 얘기하거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감안하셔가지고 몇 개 실수하더라도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분명히 현대백화점 도움이 된다. 이 정도는 됐지 더 이상 나한테 뭘 원하느냐 약간 그런 자신감을 갖고 들이대세요. 네, 그럼 광탈의 원흉을 합격의 한 줄로 바꾸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한 얘기를 좀 하나 해보려고 해요. 저 여기서 그 VR 스토어 얘기하면서 그 첨단 기술 접목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좋아서 현대백화점이 좋다고 했으면 이 뒤에서 내가 이 부분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앞뒤의 맥락이 좀 그리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좀 나열식이라서 좀 그리 산만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무하고 싶습니다. 이걸 바꿔야 돼. 네. 백화점에서 기여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뉘앙스도 내가 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포커스를 맞췄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날려버리시고 기여하고자 지원하였다. 적극적으로 이 약간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형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가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취준생들이 자꾸 이제 떨어지고 하니까 그렇죠. 난 충분히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떨어질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마련이에요. 진짜 맞아요. 답답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을 한번 좀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 전화 굉장히 빨리 받으시네요. 혜민 학생,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안녕하세요. 다스베이더입니다. 신민철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혜민 학생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저 3시에 이따 면접 보러 가서 오, 진짜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 미리 그럼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뺨! 어디 면접 가세요? 쿠킹 밀키트 네. 제조업체고 이제 판매하는 업체인데 오. 네네. 스타트업이에요. 네네. 네네. 그래서 거기 지원해서 면접 보러 갈 겁니다. 저희는 혜빈 학생한테 면접은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자소서에서 너무 자신감 뿜뿜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요? 네네. 자신감 완전 없는데. 근데 자소서로 봤을 때는 포부와 자신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미리 사과를 드리자면 저희가 조금 놀렸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좀 기대를 하신 것 같은데 현대백화점은 떨어졌어요. 네. 그때 좀 기분을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취업 준비한 지 오래됐고. 아, 오래됐어요. 네. 제가 저 이유를 모른 채 늘 탈락하기 때문에. 아, 그쵸. 그게 항상 고민이죠. 네. 네,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될지 방향성이 늘 헷갈려서 네. 그게 가장 답답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 자소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강쌤이 지금부터 말씀을 좀 해주실 거예요. 네, 자기소개서 제가 좀 봤는데 네, 그 뭐랄까 느낌이 그 너무 지나치게 본인의 역량을 너무 강조하려다 보니까 좀 뭐랄까 겸손함이 좀 없어가지고 그리고 단어가 너무 화려해요. 아, 네, 만약에 저희 학생이었으면 등짝 한 대 맞았을 텐데 지원 동기가 제일 중요한데 그 너무 지나치게 회사에 좋은 점 언급하지 마시고 회사를 조금 까더라도 본인이 회사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동기도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제가 자소서에 막 그렇게 힘을 준 이유가 제가 현실적으로 뭐 지방대 4년이고 졸업한 지도 좀 됐고 길게 일한 경력도 없고 해서 좀 자소서에 약간 힘을 많이 줬는데 힘을 잘못 줬어요. 아, 그런가요? 오히려 우리가 신입사원을 뽑는 이유는 입사 후에 당장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하면서 우리 기업에 정말 CEO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관점으로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보면 본인은 완성형이라고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면접 보러 가는데 좀 이상한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아, 그래? 역시 뭐 그런 부분들은 아주 좋습니다. 그럼 면접 지금 가는데 면접 또 궁금한 거 좀
여쭤볼 수 있잖아요, 강쌤한테. 지원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많이 물어볼까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을 많이 시킬 거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지원자가 나름 해당 분야에 어떠한 영향들이 있는지를 많이 물어볼 수 있고요. 만약에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1차 실무자 면접에서 뭐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은 임원으로 갈수록 마케팅에 대한 직접적인 부분보다도 지원자의 가치관적인 인성이나 조직 적합도 등등에 대한 걸 더 중점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네, 혜빈 학생 어떻게 강쌤 어드바이스가 지금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럼 저희가 공식 질문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으로 나를 탈락시킨 현대백화점에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현대백화점 자주 이용하고 있고요. 세일 프로모션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생각지도 못했어. 와. 네,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오늘 면접 잘 보시고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이제 지원하실 예정이잖아요. 네, 좋은 결과 있으면 저희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성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네, 화이팅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지금까지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까지 해봤는데요. 이제 다스 법칙 세 번째입니다. 각인시켜라인데요. 어떻게 하면 각인이 될까요, 강쌤? 지원 동기라고 하더라도 단락을 구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지원한 동기 하나 적어주고 일을 위한 나의 노력 그다음에 적어주고 그다음에 포부 이렇게 세 가지로 소제목을 나눠서 쓰실 수도 있고요. 소제목이 너무 세 개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이제 말 그대로 어떠한 포부를 이루겠다는 소제목 하나에 맞춰가지고 나도 이런 것들을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다 논리 하나 잡으시고 그걸 위해 준비됐던 것들이 나의 역량이기 때문에 그 역량을 구분해서 소제목을 만들어 주시고요. 약간 그런 쪽으로 좀 더 구분을 해주시면 나쁘지 않고요. 비율은 아무리 지원 동기를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 지원자의 이야기를 많이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율적인 측면에서 본인의 역량을 더 우선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는 현대백화점에 지원했다가 광탈한 송혜빈 학생의 자소서를 만나봤는데요. 이제 정리할 시간이 또 됐습니다. 꼭 유념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두 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혜빈 학생 보면 굉장히 열정도 느껴지고 자소서 안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느껴졌습니다만 네. 다소 너무 뜨겁다 보니 좀 냉철함을 좀 보여주지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두 가지를 잘 균형감 있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머리를 약간 뭐 만질 때 처음에 만질 때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뭔가 더 막 만지게 돼요. 그럼 더 만지게 되고 그럼 뭔가 더 덕지덕지 붙어요. 그러면 뭔가 더 이상해져. 네. 그리고 화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하다 화장이 잘 안 먹었어. 그럼 뭔가 더 묻혀. 그럼 약간 더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자소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소개서를 쓰다가 뭔가 내가 더 보여줘야 된다, 더 보여준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덕지덕지 뭔가 붙으면서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과장된 모습보다도 담백한 모습을 담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나 약간 좀 겸손한 표현들도 좀 넣으면서 현 수준에 맞는 그런 글을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법칙,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요 세 가지 잊지 마시고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빵!